안녕하세요. 오늘은 K방산이 현지화 전략으로 4년 새 수출 20위에서 8위로 껑충 뛰어올랐으며 K방산의 미래가 내수 비중 높아 정부 주도형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방산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 부품 수요 감소 및 외국과의 협상 지연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다. 지난 9월 호주 국방부는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호주 정부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는 이번 사업에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대한민국 대표 방산 수출 장비이다.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K9 자주포로 자국 영토를 지키고 있다.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한 기종이 48%를 차지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1999년 창사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8대 31억 달러 규모의 완제기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후발 업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낸 성과다. 첫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인 T-50 한 대 수출에 따른 경제 효과는 중형 자동차 1000대 수출과 맞먹는다. 방위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항공기 미사일 자주포 같은 고부가 가치 최첨단 무기 수출이 늘면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SIPRI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9년 세계 순위 8위를 기록했다. 2015년에 20위에서 불과 4년 만에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은 6,330억 원의 매출과 29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기체 부품 수출이 좋지 않았던 영향으로 완제기 수출 잔고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2 전차 2차 양산사업 생산 납품, 재개로 이익률이 정상화됐다는 것이다. 철도 플랜트 부문이 흑자 전환한 것도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우리 방산 수출이 동력을 얻게 된 비결은 수출 대상국을 겨냥한 현지화 노력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출이 현지화로 수출 시장을 뚫은 대표 사례다.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발전시켜 동일한 품질에 가격을 대폭 낮춰 인도네시아의 세밀한 요구까지 반영한 개량형 잠수함을 제안해 수주를 따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약 1조 1600억 원에 추가 수주했다. K9 수출도 현지화가 큰 역할을 했다. 하나디펜스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지 생산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지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에서도 하나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호주의 장갑차 도입 프로젝트는 예산만 5조 원이 편성돼 있는 레머드급 프로젝트다.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는 지난해 9월 최종 2개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오는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현지 시험평가가 진행된다. 업계는 내년에도 기체 부품 시장이 우려되지만 국내 규제들의 변화가 생기고 해외 수주 실적이 좋아지는 등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주 육군의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 우선 공급자로 선정된 하나디펜스는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 장갑차 등 1조 원에 달하는 무기체계 납품을 노리고 있으며 최근 시제품을 출시한 레드백 장갑차도 호주 육군의 랜드 400 페이스 3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 5조 원 규모를 놓고 독일 나인메탈 디펜스의 림스와 경합하고 있다. 하나 시스템도 지난 8월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될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사 레이더 시제품을 인도했으며 최근 6,7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전투체계 및 다기능 레이더 MFR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카이 역시 방위사업청과 TA-50 전술임 운용훈련기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보잉의 B787 날개 구조물 주요 부품을 단종시까지 독점 공급하기로 하는 등 굵직한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산 헬기도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미 공군의 RF-X 발대 장기 임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형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여전히 내수 위주에 머물러 있는 방산의 패러다임을 수출형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봉근 카이 상무는 수주에 앞서 정부를 중심으로 팀코리아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사전 마케팅, 국가 대 국가 G2G, 패키지 제안 등 역량을 결집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충교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핵심 기술 확보 및 수출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절충교역은 우리나라가 비싼 외국 무기를 살 때 기술 이전이나 국산 무기 수출 등으로 대가를 보장받는 제도다. 무기 수입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절충교역이 쏠쏠한 제도이지만 한국은 자발적으로 절충교역을 대폭 줄이는 추세다. 방위력 개선비가 늘어나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방위력 개선비는 방산업체 매출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올해 16조 7천억 원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7.2%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중기 계획 및 국가재정 운용 계획으로 볼 때 이 예산이 KF-X 이지스함 드론봇, 잠수함 정찰위성 무인수상정, 장거리지대 공유도무기 등의 무기체계 구입 및 성능 개량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형 신방산원과 지체상금 감면 등이 업체들의 수익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주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신성장동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감사합니다.